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중고등학교 때 학교폭력의 주범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팬들과 여론의 비난을 받아 활동을 중단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닐 정도로 우리 사회의 계속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장훈숙 작가의 용기 없는 일주일입니다. 이 책에서는 빵셔틀과 왕따라는 소재로 한 중학교의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책 표지를 함께 보실까요? 한 횡단보도의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휴대폰을 보거나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길을 건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횡단보도에는 교통사고가 났다는 것을 알리듯이 사람이 쓰러진 모양을 따라 그려진 선이 있습니다. 길을 건너기 위해 기다리는 학생들은 교통사고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저 비둘기 한 마리만이 사람이 쓰러졌던 곳을 행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옆으로는 글의 제목이 보입니다. 저는 용기 없는 일주일의 용기가 의미하는 것이 두려움에 반대되는 뜻으로 사용되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혹시나 뺑소니 사고가 일어났고 그 목격자인 아이들이 사건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가 없어 목격 진술을 하지 못하며 일주일을 보내는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책이 몇 장을 읽어보고서는 저의 추측이 빗나갔음을 알게 되었지요. 제목에 나타난 용기는 평화중학교 2학년 4반의 한 학생의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책의 차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꼭 사건 프로파일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 책은 사건 1일에서부터 7일째와 디데이 에필로그를 끝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제목과 차례를 통해 일주일간의 사건에 대해 다루고 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이제 이 책의 대강의 내용을 살펴본 후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평화중학교의 2학년 4반 박용기란 학생이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냥 단순한 교통사고인 줄 알았던 이 사건은 담임 선생님께서 박용기의 문병을 다녀온 후 학교폭력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 이유는 용기가 누군가의 빵심부름, 즉 빵셔틀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용기를 힘들게 했던 세 사람의 이름을 들었다고 하시며 원칙적으로 하자면 가해자는 학교폭력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하지만 그 세 사람이 일주일 안에 자수를 하면 담임 선생님 선에서 끝내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자수가 없다면 용기 반 학생들 모두 방과 후 집단 상당을 받아야 된다고 엄포를 놓으십니다. 그러면서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아주 의외의 인물이다라는 반전의 말씀을 남기십니다. 의외의 인물, 제3의 인물이라는 말은 용기와 같은 반 친구 모두에게 찔림으로 다가옵니다. 아무도 용기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다고 확신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 이유는 용기는 반에서 존재감도 없고 눈치도 없어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나이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싼 옷이나 신발을 가진 용기는 채승과 재열의 눈에 띄어 그들의 빵셔틀이 되고 맙니다. 아무도 채승과 재열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습니다. 용기가 빵셔틀임을 알면서도 경관하며 용기가 사온 빵을 같이 먹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용기네 반 친구들은 채승과 재열은 용기를 괴롭힌 3명 중에 2명이라 확신하지만 나머지 1명은 모두 자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송지만이란 친구는 용기에게 알바비를 주고 숙제를 시킵니다. 이영찬과 오재열은 용기의 카드를 들고 다니며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자아이들은 비호감 투표를 내서 용기를 뽑아 욕을 하고 수지는 그 욕들을 용기에게 보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 자신은 제3의 인물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는 자신의 행동이 심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앞에서 차례를 살펴보았듯이 7일 동안 제3의 아이를 찾는 과정이 여러 친구들 입장에서 쓰여집니다. 특히 보미, 치승, 재빈이라는 친구들은 각자의 이유가 있어 제3의 아이를 추리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 책을 읽기 시작했다면 도대체 제3의 아이가 누군지 알고 싶어 중간에 책을 놓기는 힘들 겁니다. 제3의 아이가 누구라고 알려준다면 여러분에게 이 책을 읽을 동기를 사라지게 만들어 버리는 일이 아닌가 싶어 이 부분만은 남겨두기로 하겠습니다. 꼭 책을 읽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책을 통해 생각할 점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학교폭력에 있어 방관자 역시 또 다른 이름의 가해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학교 폭력을 당하는 친구가 힘들어 보여도 단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 생각하거나 나도 학교 폭력을 당할까봐 애써 모른 척하고 지나갑니다. 용기의 담임 선생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누군가를 몰아붙여야만 나에게 손가락질이 돌아오지 않을 거란 이기심. 학교 가는 것이 너무나 힘든 친구가 있습니다. 매일 책상에 엎드려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방관자로서의 자세를 멈추고 진정한 용기를 내어 왕따를 멈추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책은 학교 폭력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중학생의 리얼한 학교 생활과 친구 관계를 통해 쾌활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가해자 3명이 자수를 하고 난 뒤 2학년 5반 학생들에게 용기와 제3의 아이에 관한 이야기는 바쁜 학업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잊혀져 갑니다. 하지만 모두가 가슴속에 자신이 제3의 아이가 아닌가 생각했던 그 찔림들이 계속 남아서 앞으로는 누군가가 상처받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 책이 2학년 5반 친구들이 보낸 용기 없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다시 반복되지 않았으면 합니다.